네, 돌파 매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시황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코스닥이 확실히 하반기에는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키 맞추기 상승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아니었나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한 9.7조 그리고 코스닥이 한 8조 정도 거래대금이 유통이 됐는데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에서 8조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전에 한번 시향을 설명드렸듯이 트럼프 관련된 상승률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국채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반영된 후에 정상화 구간이 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달러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유럽 지금 달러가 강세 구간이 왔던 부분은 엔화가 어느 정도 약세 그리고 유럽 쪽 이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로가 좀 약세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달러가 좀 강세가 되는 흐름에서 달러도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 수급 안정화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국가가 우리나라이고 국채금리나 이런 달러의 영향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국내 시장이 좀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코스닥도 한 900포인트까지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나 이런 국채금리 이외에 고용지표나 지금 중요한 부분 실업률이 4.1%가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4.5%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3분기 일단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일단 9월달 굉장히 확률이 높은 구간이 일단 가시권에 왔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시황적으로 좀 간단하게 차트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보실 필요는 일봉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 양봉 전환이 됐다. 그럼 일봉상에 보시게 되면 삼중 바닥 형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영역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일단 900포인트까지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형님이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2,800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이 먼저 돌파를 하고 코스닥이 좀 뒤따라가는 형국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봉을 볼 때가 아니라 이 길게 추세를 한번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가 먼저 가고 거기를 또 코스닥이 따라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수 통해서 시황을 먼저 좀 점검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하반기 들어서는 또 기존에 잘 가던 섹터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먼저 좀 시동이 걸리는 모습 보여줬었다가 또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렇죠. 기존에 강했던 쪽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그 수급이 살짝 또 수출주, 실적주, K푸드, 뷰티, 변압기 쪽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원전 쪽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네. 어디 좀 봐야 되나요? 일단 거래대금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로 일단 전력 인프라 쪽, LS 마린솔루션 한 850억, 그리고 재룡전기가 한 2,150억.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으로 보시게 되면은 뚜렷한 부분이 수출 데이터가 좋은. 말 그대로 지금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연관된 종목군들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이런 종목군들 섹터 테마 중에 어느 정도 눌림을 오는 것을 공략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오는 구간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특이한 점은 또 원자력 쪽이 반등이 나왔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좀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이런 성장주 단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주, 수출주, 숫자로 뭔가 증명해내는 쪽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AS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죠. 어제처럼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 안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나올 때도 바이넥스는 강했습니다. 2만 원을 넘어섰어요. 다음 목표 주가를 또 한번 올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챙겨야 되나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금리 사이클, 우리가 사이클 투자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작년 1분기 바닥을 돌파하고 사이클이 시작됐다면 금리 사이클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곳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다. 물론 뭐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수혜 섹터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은 추세로 좀 보시는 게 더 좋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 2만 원대 그리고 2만 2천 원대까지 기본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2만 원 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긴다면 2만 원 위에서 비중을 조절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LS 마린 솔루션 어제 15% 정도 급등이 나왔던 네. 종목입니다. 전선 쪽 관련해서 전력기기 네. 여전히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LS 마린 솔루션은 제가 추천드릴 때 네.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이런 가온전선 후발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대금 쪽도 중소형 종목 중에 850억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력 인프라 쪽에 제론전기 이후에 좀 가장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동사는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이번 달 말에 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가 실제 진행됐을 때 실수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대장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달성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대응 못 하신 분들은 2만 원 위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도하고 추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또 추가적인 이슈 보면서 나머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희 시간에 아마 좀 발굴해 주신 종목입니다. 네. 웨이브 일렉트로인데요. 네. LIG 넥스원을 고객사로 또 두고 있는 종목이라서 방산 안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 좀 봐주셨거든요. 네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2% 정도입니다. 요즘 이 종목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저 바닥에서 좀 발굴한 종목인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큰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 일단 슈퍼사이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보시면 전력 인프라. 근데 방산 쪽도 우상향 형태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 동사는 통신과 방산을 양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은 하반기에 개선이 되고 또 이준목 쪽 AS 갖고 나온 이유는 또 11월 달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트럼프 관련해서 방산에 대한 섹터가 또 수혜 섹터니까 동사 기술적으로 5,800원 이 기준봉이 나온 저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이런 종목군들을 안전하게 좀 스윙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또 말씀해 주시고 나서 7월 1일에 한번 크게 튀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약간 그 구간 쪽에 있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 긍정적으로 보면서 스윙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S텍입니다. 어제 화장품 쪽이 다시 또 떴는데요. 네. 자외선 차단제 원료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익률을 어떻게 낼까? 이 네.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이번 종목군들은 좀 네.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들어온 이런 섹터 중에서 AS텍이 또 화장품 관련된 섹터입니다. 근데 동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은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 1, 2 고객사에 독점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선케어 쪽, 여름 쪽에 또 실제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동사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원료를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국내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급 기업이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바닥 돌파 포지션이 중요한 부분은 바닥에서 언제 사야 될지 모르는 구간에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세가 돌파한 이후에 이런 자리나 아니면 눌렸을 때 이런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하프 반등 구간인 42,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이 돌파 라인 33,000원만 이탈 없다면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이 상단을 온다. 이 관점으로 목표가를 지금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변동성 고려해서 32,000원 이렇게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가능한 구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가 32,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S&D예요. 역시나 실적 관련해서 뷰티와 식품 쪽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불닭볶음면에 이 소스 관련한 맞습니다. 기업으로. 네. 여기가 또 매워가지고 또 뭐 방송됐다 뭐 이런 좀 악재 뉴스가 좀 나왔긴 있었죠. 했는데 네. 일단 식품 쪽은 일단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을 때 동일합니다. 이것도 지금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봉이 나왔던 포지션,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발생한 일단 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하프 반등이 나온다. 하프 반등이라는 거는 바닥 대비 50%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38,000원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38,000원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 하프 반등 구간이 47,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 목표가를 47,000원, 이렇게 손절가를 37,000원 제시 드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일단 238억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실적 관련된 돌파 종목으로 지지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때 매도하자 이렇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식품주도 그렇고 이 화장품 쪽도 실적도 좋지만 이제 수출입 데이터 발표도 또 앞두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대기하면서 우리 한번 지금 가격에서 매수할 만한 기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